세계 밖의 여행자여, 이야기를 지켜보지 않겠는가? 앨리스? 단번에 알아채다니 내 흉내가 안 비슷한가 보네. 아무튼 별모래 해변으로 와줄래?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클레 엄마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다니까. 일단 가보자. 저건 두린이잖아. 여행자랑 페이몬? 미안, 내가 너희 무섭게 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조금 놀라긴 했어. 지금의 너는 더 강해진 것 같네. 강해졌다기보단 통제가 어려워졌어. 원래 이렇게 세게 공격할 생각 없었는데 너희가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괜찮아. 더 어마어마한 것도 많이 받는 걸 뭐. 아, 그건 걱정 마. 알베도의 도움으로 이 몸을 얻고 나서부터 체내에 있는 심연의 힘은 줄곧 안정적인 상태야. 요즘 들어 아까 같은 일이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땅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야? 나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그것은 관찰자와 서술자의 만남이자 이야기라는 마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제가 불러서 온 거야. 앨리스 씨? 어머! 너까지 알아본 거니? 흉내내기 정말 쉽지 않네. 오랜만이야, 둘인. 그냥 이모라고 부르렴. 너와 여행자를 한자리에 부른 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야. 네 엄마랑 관련된 일이지? 저희 엄마요? 맞아. 위대한 동화작가 아냐 마리 안데르스토테르, 너라면 분명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 그럼 우선 이 책을 펼치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여긴 어디지? 시밀랑카에 들어갔을 때랑 비슷하네. 같은 종류의 구축 마법을 사용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역시 앨리스였어. 안녕하세요, 앨리스 이모. 그렇게 수줍어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엄마랑 자매 같은 사이란다. 아까부터 이야기니 마법이니 하던데 설마 또 시밀랑카 같은 곳을 탐사하라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시뮬랑카는 유일무이한 작품이야. 아냐가 없으면 나도 그런 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이번에 너희에게 보여주려는 건 이야기와 관련된 마법이거든. 이건 이건 두린의 엄마가 남긴 염원이야. 엄마가 남긴 염원이 책이라고요? 한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지 않을래?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건 무엇일까? 글쎄.
꼬마 마녀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 읽어봤니? 아주 좋은 작품을 놓쳤네. 그건 내가 티타임에서 시작한 릴레이 소설이야. 마녀회 멤버가 거의 다 참여했지. 이야기의 첫 장은 내가 직접 썼고 다음 장들은 다른 마녀들이 돌아가면서 썼어. 마지막 장은 M의 몫이었고. 하지만 앞장들이 완성됐을 때는 M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 않니? 그러네요. 그래서 내 답은 이거야. 미완성의 이야기가 남는 것이 작가에게 있어 가장 큰 아쉬움이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두고 보겠니? 내가 이야기의 결말을 완성해줬지. 그럼 이 책은 이 책은 너희 엄마가 내놓은 또 하나의 답이야. 아녀는 이걸 가장 큰 아쉬움으로 여겼어. 내가 너를 찾아온 건 이 아쉬움을 너한테 맡겨달라고 너희 엄마가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이란다. 엄마의 가장 큰 아쉬움. 이것도 미완성의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엄마의 아쉬움을 해결해 주려면 이 이야기를 완성하면 될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자꾸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네. 아냐가 내놓은 답은 내 생각과 다소 상반되지만 정말 낭만적이었어. 너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 스포는 안 돼. 그럼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된다고. 그래, 완성을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 알겠어요. 근데 전 인간의 문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글을 써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걱정 마. 그래서 이 이모가 특별한 조력자 2명을 데려왔잖니? 이 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야기에 영감이 차고 넘칠 거야. 둘에게 도움을 받아보렴? 둘인 엄마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나랑 여행자도 꼭 도울게. 앨리스 이모,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엄마는 원래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했어요? 그걸 물어볼 줄 알았어. 하지만 답은 나한테 없으니 이 책에서 직접 찾아봐. 네. 걱정 마. 나랑 여행자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우리 어디 디저트 먹으면서 책 읽을 곳을 찾자. 같이 앉아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할지 연구해보는 거야. 실제 과정은 네 생각만큼 느긋하지 않을 거야, 페이몬. 왜? M은 이 책을 쓸 때 내 마법을 빌렸어. 즉, 이건 그냥 들고 읽는 책이 아니라 신비한 마법책이란 말씀! 이 책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억 속에 흩어져 있어. 모든 기억을 모아야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지? 그럼 그 기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데요? M이 보안이 필요한 장에 힌트를 남겨뒀어. 힌트를 따라가면 흩어진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참! 이 책의 내용을 남기려면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해. 이건 M이 남긴 잉크야. 내가 마법으로 저지한 건데 이 책의 내용을 쓰려면 반드시 이 잉크를 사용해야 해. 이 잉크는 무척 진귀한 거라 남은 게 이것뿐이니까 꼭 아껴 쓰렴. 그러니까 잉크의 양을 신경 쓰면서 기억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 이것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 M은 이런 쪽으로 엄청 창의적이었거든. 너희 엄마가 남겨둔 시련이라고 생각해. 통과하면 신비한 선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엄마가 남긴 염원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해낼게요. 나랑 여행자가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좋아. 이러면 설명은 다 한 것 같네. 참,
이야기를 완성하면 꼭 나한테 다시 보여줘. 지금까지 에미 쓴 책은 전부 다 읽었으니 이 책도 빼먹을 수 없지. 맞아. 넌 맨날 행방이 묘연하잖아. 그거라면 걱정 마. 너희가 일을 마치면 나도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자, 그럼 출발! 완성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앨리스의 마법은 정말 신기하네. 그래! 앨리스 말대로 무슨 힌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수많은 이야기가 잠자는 곳, 기사의 영예가 지키는 곳, 이야기들이 단꿈에 젖어 시와 도시의 오래된 과거를 읊조리는 곳. 한 마녀가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잉태하려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이 이야기의 씨앗이 있으니. 수수께끼인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 그런 것 같기도? 근데 이렇게 되면 몬드에 다녀와야 하는 건가? 사실 몬드로 돌아가야 할 거라는 예감은 쭉 들었어. 엄마가 몬드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도 분명 거기서 쓰였겠지 싶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긴 좀 미안한데. 아니야. 나랑 여행자도 요즘 별로 안 바빠. 지금 바로 출발하자. 몬드의 도서관, 참 많은 추억이 떠오르네. 그래서 이야기의 씨앗이라는 건 대체 뭘까? 도서관에 있는 거라면 책밖에 없지 않겠어? 하지만 그 많은 책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찾는 책일까? 착한 아이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되지. 리사! 아, 미안. 어디 보자. 금발의 귀염둥이랑 뿔 달린 귀염둥이네. 죄송해요, 리사 선생님. 페이몬은 절 돕다가 그런 거니까 너무 탓하지 말아주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두린이 여기 막 왔을 때 진단장이 두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길래 내가 좀 도와줬지. 이미 어린 늑대를 제자로 뒀으니 어린 용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 다들 두린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나 보네. 지나간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여긴 책 빌리러 왔니?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일단 이걸 봐주세요. 응? 대충 알겠어. 이야기의 씨앗이란 이 이야기를 창작할 때 참고한 책을 말하는 걸 거야. 창작이란 게 그래. 다른 이야기에서 얻은 양분을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지. 수백 년 전의 그 마녀도 여기서 창작에 몰두했을 거야. 하지만 저희는 아직 이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어떻게 알아내죠? 사실 난 방금까지 이상한 사건을 하나 조사하고 있었어. 어떤 기사가 여기서 장서 목록에 없는 책을 봤다는 제보를 줬거든. 그런데 그 책들을 빌리려고 다가가는 순간 책이 순식간에 사라졌대. 다른 책을 보려고 멀어지면 또다시 나타나고. 정말? 그 기사는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라 착각하진 않았을 거야. 이 책 자체가 마법과 얽혀 있으니 혹시 그 현상도 이 책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제보에 의하면 이런 책은 총 3권 있었다고 해. 그럼 부탁할게. 이건 설마 클레가 쓴 책?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이것도 리사한테 보여주자. 이건 시집인 것 같은데 왜 제목 일부가 지워져 있지? 가져가서 리사한테 보여주자.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 클레 눈에 띄지 않게 절대 주의. 몬드 도서관에 이런 책도 있었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이야. 이 책 분명 문제가 있어. 이 책은 일단 챙기자. 우리가 찾는 책일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것도 애매 작품이니까. 실험 기록? 책 이름이 반쯤 지워져 있어. 이 책 엄청 수상해. 책은 다 찾았니? 이건 여기에 있어선 안 될 책이 맞아. 이름부터 범상치 않아. 이 책은 알베도가 도서관에 제출한 거야. 나한테 이걸 금서 목록에 넣고 잘 보관해달라고 했어. 왜? 알베도의 말에 따르면 이 책에는 여러 금단의 연금 술식과 위험한 마물의 창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대. 들고 다니든 사무실에 두든 안심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책이라는 거야. 그래? 그럼 진짜 여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 책이네. 그렇지만 그 마녀도 이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이 쓰인 건 내 상상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이겠어. 책은 다 찾았니? 어머, 이건 여기에 놔두면 큰일 나는 책인데? 앨리스 씨가 신신당부했어. 혹시 마법을 가르치는 책이야? 강력한 마법은 극비로 취급돼야 한다. 맞지? 이 책에는 앨리스 씨가 만든 마법이 적혀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봐도 익히지 못해. 이 책이 금서가 된 건 클레가 봐선 안 되기 때문이야. 클레가 태어난 후 앨리스 씨가 이걸 봉인해달라고 하셨어. 그 부제도 앨리스 씨가 일부러 다신 거야. 클레를 막으려고? 설마 잘못 사용하면 통통 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해지는 마법이야? 아니, 앨리스 씨는 이걸 클레에게 너무 일찍 보여주면 서프라이즈가 줄어든다고 하셨어. 책은 다 찾았니? 이건 금서야. 여기에 나타나서는 안 돼. 우리가 골라오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돼. 이건 그냥 평범한 시집 아닌가? 이게 왜 금서야? 이 중 하나의 시에 문제가 있거든. 너희도 설산에서 일어난 그 전투에 대해 들어봤지? 500년 전 켄리아 재앙 때 한 악룡이 몬드를 덮쳤어. 그리고 드발린과의 싸움 끝에 설산에 추락했지. 설산의 듀린? 문제의 시는
이 전투를 춤으로 묘사했어. 악룡도 이 시에서는 친구를 찾으러 온 순진한 아이로 표현됐지. 악룡 때문에 수많은 재난을 겪은 몬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묘사를 받아들이겠어? 아무리 음유 시인의 시가 역사와 사실을 자주 왜곡한다지만 이건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느낌이었달까. 당시 이 시의 작가를 찾아내지 못한 기사단은 시집을 통째로 금서로 지정하고 제목을 지워서 이를 잠재웠어. 그럼 그 시의 내용은 가짜인 건가요? 글쎄, 그건 그 악령만이 알겠지. 이 세 권인 것 같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금서야. 대체 어떤 이야기를 써야 이런 책들을 참고할 수 있는 걸까? 금서. 처음엔 리사가 겁주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설마 몬드 도서관에 진짜로 금소 구역이 있는 거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줘. 알겠어. 앨리스 씨가 이걸 찾으라고 했다니 나도 더 따지지 않을게. 대신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보고 나서 꼭 반납해줘. 그거라면 저만 믿으세요, 리사 선생님. 그럼 난 이만 실례할게. 오래 일했으니 슬슬 차를 마셔야겠어. 참고한 책은 다 찾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이건... 아주 먼 옛날 악룡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큰 재앙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용감하게 악룡의 맞선 끝에 악룡을 처단했다. 훗날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녀가 악룡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악룡의 육신은 사악한 연금술로 만들어졌으나 그 안에 든 영혼은 순진한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까지 악룡은 재앙의 화신이 되지 않을 선택권이 없었으며 자신이 마주한 참혹한 광경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악룡에게 더 나은 결말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마녀는 친구에게 신비한 마법을 빌렸다. 그녀는 마법의 힘으로 용의 알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용 아이를 키우려 했다. 그녀는 용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보게 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긴 고민 끝에 그녀는 숲에서 싱그러움을 가져와 요람을 장식하고 조용히 알이 부화하길 기다렸다. 우리 책 속으로 들어왔나 봐. 이게 바로 앨리스 이모의 마법? 맞아. 내 이야기...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우리는 아직 시작 부분밖에 모르니까. 응. 금발의 여행자와 은빛 정령 그리고 용족 소년이 이곳에 당도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목소리 맞지? 왠지 전에도 겪어본 것 같은 기분이야. 뭔가 그립네. 예전에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 엄마라면 마녀 엠 말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어? 살아계실 때
나한테 여러 이야기를 해줬지. 아, 미안. 지금은 옛 생각에 잠길 때가 아닌데. 이야기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용족 소년이 물었다.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이야기의 전개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세계를 탐사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내레이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응,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도도코 인형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 맞지? 잠깐만, 설마 저번에도 비슷한 외형을 쓰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다 마녀의 사람이었어. 이야기 속 마녀도 마녀회의 일원인가? 이 모자 엄마 거랑 똑같아. 그럼 이야기 속 마녀가 마녀 애미였구나. 이 책은 정말 둘이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 보네. 그렇든 아니든 그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이 마녀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알을 깨고 나올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였다. 일단 다른 곳을 더 둘러보자. 이야기에 들어온 이들은 생각했다. 이야기의 전개를 얌전히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괜찮은 선택일지 모른다고. 그러나 본 줄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재미있는 디테일을 놓치기 마련이다. 이게 그 용의 알인가? 부화 중인 것 같아. 그나저나 부활을 기다리는 용의 알,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녀, 처음에 언급됐던 악령까지. 틀림없어. 이건 나의 이야기일까? 어쨌든 이야기를 더 나아가게 해야 할 텐데 기다리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알의 부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했다. 지금은 용의 알이 부화하길 기다리는 장면이니까 알이 부화하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겠네. 용족 소녀는 불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 용의 알을 부화하기 적합한 온도로 만들 수 있었다. 뭐? 지금 우리 보고 이 알을 구우란 말이야? 은빛 정령의 반응은 그녀의 부족한 독서량을 드러냈다. 용의 알이 불에 구워지면 더 빨리 부화한다는 설정은 용이 나오는 이야기에선 흔한 설정이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볼게. 나 이 근처에서 놀아도 아니 좀 구경해도 돼. 나한테 맡겨. 운명의 전원. 자, 모든 생명이 탄생 전에 따뜻한 기다림을 받기를, 그 따스함이 그들과 평생 함께하기를. 마녀의 기대 속에서 꼬마 용이 마침내 알을 깨고 나왔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지. 너도 마찬가지란다, 나의 아이야. 악령을 창조한 그 마녀처럼 나 역시 나의 염원을 위해 너를 창조했지. 하지만 너의 탄생은 기대받는 사건이고 탄생 후에 너는 사랑받을 존재란다. 악령과는 다른 삶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엄마가 말한 기대와 사랑을 늘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알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새 손님과 함께 용이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마녀는 자신의 용 아이를 껴안으며 그에게 악룡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자 꼬마 용도 마녀를 껴안으며 이야기의 따뜻한 시작을 열었다. 여긴 몬드성? 우리 이야기 속 세계에서 돌아왔나 봐.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이 생겼어. 잉크도 조금 줄어들었고. 이러면 이번 장은 완성한 건가? 근데 왜 마녀엠은 이 이야기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이는 저주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왔고 새로운 몸도 얻었잖아. 모두와도 친구가 됐으니 이보다 좋은 결말은 없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마녀랑 관련된 일은 항상 신비롭다니까. 일단 다음 힌트부터 확인해보자. 어? 녹음되고 있겠지? 좋아, 그럼 앨리스 목소리야! 얘들아, 이건 내가 마법책에 미리 남겨둔 녹음이야. 이 책의 사용 가이드라고 생각해줘. 책에 새로운 내용을 채웠지? 마법책이 잉크를 소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서 후속장의 힌트는 조금 더 기다려야 나와. 이런 설정도 있었어? 좋은 소식도 있어. 완성한 장에는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신비한 이야기 마법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재미있게 놀렴, 얘들아. 의욕이 넘치던 잠이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다음번에 또 다른 세계로 가면 그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 두 사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휴식? 갑자기 디아한타의 허니캐럿 그릴이 먹고 싶어졌어. 모처럼 몬드에 왔으니까 말이야. 나도 리사 선생님한테 책을 반납하러 가야 하니까 이따 여기서 다시 만나자. 앨리스 이모 말대로면 우린 언제든 다시 그 이야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둘인 안녕? 다음 힌트는 생겼어? 우리 다음 장에 들어갈 준비 다 됐어. 응, 생겼어. 마침 너희를 만나러 가려던 참이야. 같이 확인해보자. 바람이 음악을 싣고 날아와 이야기의 싹을 틔웠다. 음악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아득한 과거로 사라졌다. 바람과 이야기가 만나는 곳으로 가라. 세 개의 수수께끼를 시로 엮고 새 단락의 악보를 노래로 이어라. 음악 속의 시와 노래가 이 이야기의 첫 새싹이 될 것이다. 이건 또 수수께끼인가? 바람이랑 음악이라. 이번 수수께끼는 뭘 가리키는 걸까? 응? 무슨 뜻이야? 바람, 음악, 시 이런 건 그 각설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거야. 바르바토스님 말이야? 내가 몬드에 처음 왔을 때 알베도가 그분을 소개해줬어. 나 같은 존재는 어차피 그분의 주의를 끌게 되기 마련이니까. 그렇구나. 그나저나 각설이를 어디 가서 찾지?
바르바토스님은 이미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야. 바람을 따라가자. 가끔은 걔가 신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다니까. 금방 따라갈게요. 여행자 페이몬, 동화 세계에서 온 꼬마 용까지 다들 오랜만이야. 바람 속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수수께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바르바토스님. 아니야. 나도 이 수수께끼가 꽤 관심이 가거든. 좀 보여줄래? 뭔가 알아낸 거야? 세 개의 수수께끼와 세 단락의 악보. 이걸 보니까 옛 생각이 나네. 너희가 원하는 답은 그 옛일에 숨겨져 있을 거야. 역시 각설이를 찾아오길 잘했어. 아주 오래전 마녀들이 나와 승부를 겨루려고 몬드에 찾아왔어. 하지만 난 비무 대신 노래와 악기로 시를 연주해 분쟁을 끝내자고 했지. 나는 하프를 켜고 마녀들에게 이 시를 불렀어. 바람아, 바람아, 나를 대신해 손님을 맞이해다오. 푸른 초목 사이를 누비렴. 그곳에선 너도 형태를 가지니 내 손님을 위해 춤을 선보일 수 있단다. 바다구름 옆에서 뛰놀렴. 그곳에서 방해꾼들이 네 노랫소리에 놀라 도망가면 내 손님이 평온을 느낄 거란다. 별빛 아래 훨훨 날아가렴. 그곳에서 네가 속세의 소란을 씻어내리면 내 손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란다. 그곳으로 가렴. 그곳은 내가 손님에게 약속한 장소. 그곳에는 다툼과 투쟁이 없고 찻잔과 기분 좋은 시간만이 머문단다. 세 단락의 악보는 이미 연주해 보였어. 새 수수께끼의 답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 숲속이랑 절벽과 그리고 하늘 위? 정답이야. 그러고 보니 그때도 이 수수께끼의 답을 제일 먼저 맞힌 건 네 엄마였어. 이야기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를 부르는 사람은 잘 통하는 구석이 있나 봐. 숲, 절벽, 하늘. 아, 거기구나. 이 답이 가리키는 장소가 바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일 거야. 마녀들은 내 수수께끼를 풀고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마녀들은 그곳을 모임 장소로 정했지. 이 책에 나온 힌트대로 그 장소에서 내가 알려준 단락을 연주해보면 어떨까? 진지하게 굴 때는 역시 믿음직스럽다니까. 바람신 바르바토스. 감사해요, 바르바토스님. 보아하니 아직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남았구나. 바르바토스님은 음유 시인으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보셨죠? 작가의 눈에 미완성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야기에 이루지 못한 염원이 남았거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겠지. 네? 방금 막 믿음직하다고 말한 참이었는데. 네가 원하는 답은 이 이야기 속에 있을 거야. 이건 네 엄마가 너에게 남긴 이야기니까 나는 더 말하지 않을게. 네. 그럼 출발하자. 마녀들의 다음 모임은 언제려나? 여기야. 여기서 새 단락의 악보를 연주하면 다음 장에 필요한 기억을 얻을 수 있겠지? 음악 연주? 그건 내가 리사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건데.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도 마녀들의 모임을 막지 못했으나 흘러가는 세월은 긴 테이블 위의 찻잔을 3개나 비웠다. 그래도 마녀들의 한탄은 길지 않았다. 이야기 마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용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다. 마녀들은 잇따라 축복을 보내며 이 아이를 맞이하는 자리에 무엇을 사용할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 생명의 탄생은 달콤한 것. 마녀들은 맛있는 사탕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마녀들의 모임은 용아이의 생일 파티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 속 세계인 거지? 마녀의 긴 테이블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용아이의 생일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온 것일까? 그러나 용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열심히 고민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새 손님은 빈손이다. 이런 식이면 테이블의 손님으로 환영받긴 어려울 것이다. 선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생일 파티가 있는 것도 지금 알았다고. 손님들이 불평했다. 하지만 그럴 시간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 그런데 지금 선물을 어디서 구하지? 주변을 찾아보면 좋은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건 진작 말해야지. 마녀들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손님을 상대할 생각이 없는 듯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이 물건들 선물로 삼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아? 손님들은 마침내 선물로 줄 만한 물건을 발견했다. 맞게 찾은 것 같네. 어디 보자. 뭘 고르는 게 좋을까? 손님들은 고민했다. 꼬마용은 어떤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그가 전사의 장검을 휘두르며 세계를 구하는 여정에 오르게 할까? 아니면 레인저의 새총을 치켜들고 미지로 가득한 모험을 떠나게 할까? 그것도 아니면 학자의 책을 펼쳐들고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에 도전하게 할까? 이렇게 들으니까 더 고민돼. 그래! 엄밀히 말하면 이건 너한테 줄 선물이니까 네가 골라. 내가 고른다니 뭔가 신기한 기분이야. 왜? 난 기억이 있던 순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가 쓴 이야기 속에서 살았어. 별길 왕성에 있는 다른 블록 인형들처럼 엄마의 이야기는 이미 다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한 적이 거의 없었지. 그때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처음 생각해보는 문제야. 그럼 지금이 딱 좋은 기회네. 히밀랑카에서 이 세계로 넘어온 지 꽤 됐잖아.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일을 겪었으니 슬슬 미래를 고민해볼 차례야. 한번 생각해볼게.
손님은 전사의 장검을 선물로 골랐다. 둘이는 전사가 되고 싶었구나. 꼭 전사라기보단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알베도랑 같이 노드크라이에 갔을 때 깨달았어. 이 세계에는 싸움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걸. 나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래? 하지만 난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번엔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막히지 않겠지? 안녕하세요. 저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새로운 손님이 선물을 건네며 용이 굳건한 전사가 되길 축복했다. 이야기 마녀는 손님들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긴 테이블 위 모임에 초대했다. 이야기 마녀는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아이를 소개하며 그가 껍질을 깨고 나오던 이야기와 그의 이름을 들려주었다. 바로 그때 점술에 능한 예언의 마녀가 별에서 시선을 거두더니 꼬마용에게 연민의 눈빛을 던졌다. 그 악령과 같은 이름을 붙여준 거니? 응. 하지만 그 용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어리석은 사랑이구나. 이름은 운명의 투영. 악령의 이름을 가진 이상 이 아이는 악령의 운명에 직면하게 될 거야. 이건 예언이야. 그럼 나는 그 운명을 바꿔 쓰겠어. 테이블의 마녀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예언의 마녀의 예언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 마녀의 다짐 또한 이해했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기쁨의 마녀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 난감한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그럼 모두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 쓰자. 이 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규칙 중 하나에 도전하려고? 난 이 세계의 규칙에 얽매일 생각 없어. 오히려 규칙에 도전하는 거야말로 마녀의 모임의 주제로 삼을 만하지. 꽤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네. 우리가 정말 성공한다면 이 지루한 별 하늘에 약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을지도. 기쁨의 마녀는 언제나처럼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마치 태양처럼 강하고도 따뜻해서 그녀의 빛을 받은 자는 그녀를 결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녀들은 저마다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이 우주에 있어 세 겹의 기적이었다. 그럼 나는 하늘의 속삭임을 해독해 이 아이에게 운명의 속임수를 보여주지. 나는 세계의 근원을 해석할 수 있는 수식을 남겨서 이 아이의 생명에 또 다른 해답을 구해주겠어. 나는 신비한 마법을 꺼내서 원래라면 불가능한 소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줄게. 이야기 마녀가 가진 것은 수중의 펜뿐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펜 속에 담은 사랑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자 했다. 그럼 나는 내가 적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남겨줄래.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결말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마녀들의 축복을 받은 후 꼬마용의 운명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예언의 마녀는 예언을 내렸다. 악령의 이름을 부여받은 용아이는 악령과 같은 운명을 짊어지리라. 그러자 이야기 마녀는 용아이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이자 다짐이었다. 다른 마녀들도 저마다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흔히 보지 못할 기적이었다. 그들은 친구의 모성애를 찬미하기 위해 또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 세계의 규칙에 도전하기로 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손님도 축복을 보냈다. 이 한 조각의 용기도 꼬마용이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장도 완성한 것 같아. 그 마녀들은 다 마녀의 멤버지? 다들 두린을 많이 아꼈나 봐. 근데 마녀들이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하나같이 신기하다니까. 악령의 운명.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하지만 그 문제라면 시밀랑카에서 해결했잖아. 안 그래? 거기엔 마녀 이모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채운 게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야? 그게 말이지. 보완했다기보단 새로운 내용을 쓴 것 같아. 진짜 영문을 모르겠어. 어쨌든 잉크도 다 써버렸고 마법 책에도 다른 힌트는 없으니까 임무는 완수한 거겠지? 지금까진 순조롭지만. 엄마가 남긴 염원이다 보니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책에 다음 장에 힌트가 나오면 알려줄게. 좋아. 그럼 다음 장 때 봐. 난 여기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볼까 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두린이 편지를 보냈어. 몬드성으로 와달래. 마법책이 다음 장에 힌트를 줬나 봐. 이 세상 모든 주사위의 결과는 운명의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 게임에서 많이 이기려면 이 신의 총애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운 진짜 좋다. 자, 네 차례야. 다시 해봐. 붉은 용의 후예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본 황녀가 그대에게 흑의 축복을 내리노니 이 무례한 자를 해치우거라. 마음으로 응원할 테니 나한테서 소장판 카드 커버를 빼앗아간 이 녀석을 무찔러줘 라고 하십니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이건 운명의 장난이로다. 두린 안녕. 다른 친구들도 안녕. 명예기사 언니, 페이몬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명예기사님. 죄송하지만 아가씨께서 이번 대전에 집중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카드 게임 하는데 왜 캐테이 술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두린이 원래 용이었어서 그런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 동물들을 놀라게 하는 모양이야. 보통은 동물들이 알아서 두린을 피하는데 캣테일 술집은 좀 달라서 말이지. 거기 고양이들은 술집을 자기 영역으로 여겨서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오히려 격렬한 방식으로 대응하더라고. 난 둥지를 잠깐 빌려서 자고 싶었을 뿐이야. 둥지. 그러니까 고양이 소파 말하는 거지? 그런 소파에서는 더 편한 자세로 쉴 수 있거든. 근데 그 검은 대장의 무리가 엄청 사납게 굴더라. 그래도 디오나가 중재해준 덕분에 소파 하나를 빌릴 수 있게 됐어. 물론 밤에만 쓸 수 있지만 말이야. 디오나가 도와줬구나. 디오나도 아닌 척하면서 남 돕길 좋아한다니까. 가장 큰 이유는 두린이 술을 싫어하기 때문일 거야.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했겠지.
몬드 같은 곳에서 술을 싫어하다니 참 안타까워. 지금의 저한테 몬드의 술은 아직 무리지만 나중에라도 꼭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몬드에 꼭 술을 마셔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난 인간의 사회생활을 배우고 싶어. 그래야 더 많은 친구를 사귀지. 근데 인간 사회에선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7 성인의 소원부터 배우려고. 술이 필요 없는 사교 활동인데다 단주의 황녀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잖아. 맞아. 7 성인의 소환도 친구 사귀기에 좋지. 티바트 곳곳에서 대전을 해본 이 고수의 도움을 받으면 어때?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런 운으로는 수묘로에 사는 7 성인의 소환대의 우승자가 와도 못 이겨줄걸? 이 주사위 확실히 좋진 않지만 다음에는 모르는 거잖아. 아니, 매번 똑같은 면이 나와. 벌써 3번째 이 상태라고. 운명의 신이 정말 있다면 부디 이 소년에게 눈길을 내려주시게. 최소한 주사의 면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든지. 아, 제가 진 것 같네요. 축복받은 용의 후예가 운명의 장난에 패배하다니. 도린 오빠 속상해하지 마. 다음 판은 꼭 이길 거야. 내가 도둑코 빌려줄게. 엄마가 이게 행운을 불러온다고 했어. 고마워, 클레. 근데 난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봐야 해. 알겠어. 마법책의 다음 장에 힌트가 뜬 거지? 응?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아. 날 따라와. 운명의 장난이구나. 병약이사 언니랑 두린 오빠 모험하러 가는 거야? 클레는 오늘 진 단장님이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 돌아와서 꼭 클레한테 모험 이야기 들려줘. 몬드에서 얼굴 보기가 힘드네. 시간 되면 한잔할까? 어디서 술 냄새가? 그 녀석이 틀림없어. 이야기 속 용은 어떤 성에 머물러야 할까? 마녀는 바람을 타고 온 거대한 용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녀는 용의 날개 밑에 홀로 서 있는 성을 보곤 글로 이야기 속에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 높은 성벽은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나 동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야기의 가지는 그림자 속에 잠들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았다. 이게 이번 힌트야. 내 생각엔 현실 속의 용이 사는 곳을 찾아가라는 뜻 같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몬드에 마침 그런 곳이 있다더라고. 일리 있는 것 같기도. 여기 사는 용은 드발린이라고 한대. 엄청 크고 아름다운 용이라던데.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보고 싶어. 잠깐만. 드발린을 만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 세계에 원래 두린이랑 드발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두린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에이, 됐다. 드발린을 만나도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없어. 가자.
여기가 드발린이 사는 곳인가? 그리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페이몬, 날아갈까봐 무서우면 내 옷깃을 붙잡아. 나 괜찮아. 걱정 말고 출발하자. 용은 나날이 자라났다. 이야기 마녀는 그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높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야기 마녀는 결국 무정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별보다 더 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갑자기 홀로 남게 된 용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보았다. 하지만 예언대로 그에겐 이미 악룡의 발톱과 비늘이 자라나 있었다. 착한 꼬마 용은 남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엄마가 만든 성 안에 숨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바로 이야기 속 세계로 왔나 봐. 이 장은 아마 시밀랑카 얘기겠지? 나도 그래. 축복의 숲에서 온 요정, 별길 왕성에서 온 국왕, 상자 속 고양이. 릴루랑 나비야, 키라라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모자도. 근데 좀 이상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모자의 태도가 좀 묘하더라고. 어떻게 묘한데?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달까.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티도 안 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 뭐, 걔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응. 지금은 엄마의 염원을 이뤄주는 게 먼저겠지. 맞아. 지금 중요한 건 이 장을 완성하는 거야. 다시 한번 너를 찾아서 너에게 걸린 운명의 저주를 풀어주자고. 이날 한 모험가 무리가 높은 성벽 밑에 찾아왔다. 그들은 용에게 걸린 운명의 저주를 풀어주겠다 호언장담했으나 당장 겹겹이 늘어선 높은 벽 앞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야, 괜히 비웃지 말고 힌트라도 좀 주라. 용은 성 가운데 있는 고탑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지름길은 없다. 보아하니 저번처럼 꽤 오래 걸리겠네. 내가 해결해 볼게. 둘인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저 탑에 숨어 있는 꼬마용이 과거의 나라면 그 용이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밀어내는지 내가 잘 알아. 나를 따라와. 망원경. 이런 마법 도구를 본 적이 있어.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블록이 커졌어. 하늘로 슝슝 블록을 이용하면 앞에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 빛나라! 포식의 발톱, 종말의 탄식! 차!
조심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나한테 맡겨! 여기 구조가 엄청 복잡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전부 둘러보자. 조심해! 차! 차! 빛나라! 차! 차! 훗! 조심해! 차! 이 블록은 분명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야. 이 망원경에 블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네. 아까 얻은 블록을 써보자. 아직 부족해. 다른 곳도 더 찾아보자. 저기 봐! 아래에 누가 갇혀있어! 그들은 탑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높은 성벽의 그림자에 뛰어들어 이곳에 갇힌 손님을 구할 것인가? 탑으로 가는 길은 앞에 있어! 두린이 가는 대로 따라가자! 여긴 되게 어둡네. 저쪽에 불빛이 있어. 가보자. 너희는 하늘을 나는 정령이구나. 너도 용의 저주를 풀어주러 왔니? 이 성에 발을 들여놓는 용감한 용사가 또 있었다니. 어서 나의 부대에 합류하도록. 닐루랑 나비야? 닐루? 난 날다람쥐 요정이야. 나비요? 난 기린 구강이야. 그러네. 저기 상자 속 고양이도 있어. 새로운 적인가? 기라라! 상자 속 고양이야. 우린 적이 아니야. 응, 우리가 시밀랑카에서 겪은 일도 이 이야기의 일부니까 모두를 만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응? 날다람쥐 요정님, 기린구강님, 상자 속 고양이씨, 나랑 같이 가자. 높은 성벽의 그림자에는 용의 외로움이 깃들어 있어 용과 친구가 되려 찾아온 손님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들도 용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눈앞의 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의 기적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이곳에 갇힌 신세였다. 그랬구나. 저 그림자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어. 용이 우리를 만나기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불빛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는 저 그림자가 안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모두에게 필요한 불빛을 가지고 있거든. 이번에 완성되는 이야기는 원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과거에 난 영원히 친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모조리 거부했어. 기적이 모두를 나에게 데려와주기 전까진 말이야. 이번에는 내가 그 기적이 될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도 용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은 거지? 맞아. 나를 따라와줘. 두린, 이제 그만해! 아니지, 이야기 속 용아, 제발 진정해! 다가오지만 너희를 해치고 싶지 않아! 외로움과 공포가 마음의 감옥을 엮어 타인의 시선을 차단했다. 모험가들의 눈엔 용이 남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가 널 도와줄게! 싫어! 오지 마! 용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설득하지? 아직 내 말이 들린다면 잘 들어줘. 발톱도 비늘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니야. 넌 결국 그걸 이겨내고 많은 친구를 사귀게 돼.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내가 네 친구를 데려왔어. 안녕, 나는 날다람쥐 요정이야. 너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어. 그러니 나랑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나는 기린 구강이야. 걱정 마. 우린 널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상자 속 고양이에 불과하지만 나도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이게 다 내 친구? 네가 줄곧 도망쳐온 미래에서 이들은 전부 너의 친구야. 내가 보장할게. 친구의 제안을 받아줄래? 잠깐의 침묵 후 탑의 그림자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발소리의 주인은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용은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왔으나 그의 발톱과 비늘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런 모습으로 친구를 만날 수는 없어. 괜찮아. 우리가 너에게 축복을 보내고 운명의 여신님께 기도해줄게. 네가 저주에서 악령의 발톱과 비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저번처럼 하면 되겠다! 운명의 여신한테 기도한다고? 이때 기쁨의 마녀가 강림했다. 꼬마용아, 안녕? 걱정하지 말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 너의 소원은 분명 이루어질 거야. 앨리스? 아니, 이야기 속 기쁨의 마녀인가? 맞아. 난 기쁨의 마녀이자 이 세계의 창세의 여신이야. 이야기 마녀는 내 절친이자 이 세계의 운명의 여신이고, 나는 내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어. 이 마법은 세계를 만들 수 있고, 그럼 네 소원도 자연히 이루어질 거야.
네가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지.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 마녀를 대신해서 확인할게. 모두의 축복을 받고 싶니? 전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들 나한테 축복을 내려줄 거야? 어쩌면 진작 끝나도 됐을 이야기 속에 모험가들의 축복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때의 그들은 이 축복이 선물이 될지 시련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또 뭐야? 힌트가 필요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면 어떡해? 시련. 모두의 세계로 온 뒤로 시뮬랑카에는 존재하지 않던 고민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하게 됐어. 이걸 시련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 시련을 피한다면 나는 모두를 만나지 못하겠지? 난 그때의 나에게 축복을 보내주고 싶어. 바로 그거야. 둘인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소원을 이뤄줄게. 응, 고마워. 지금의 나로서도 그때의 나로서도. 다행히 용감한 모험가 무리가 용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들은 용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나갔다. 그들은 용을 위해 각자의 축복을 바치고 운명의 여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그들의 소원은 결국 이루어졌다. 꼬마 용은 악룡의 비늘을 벗고 어두운 탑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꼬마 용의 발걸음이 성 밖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은 선물이자 시련이라는 것을. 운명의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번처럼 둘이니 소원을 이뤘어. 만약 이게 엄마가 쓴 나의 이야기라면 이 장은 여기서 끝이겠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전부 채운 건가? 잉크는 아직 좀 남았네. 우리 앨리스가 준 임무를 순조롭게 마친 것 같아. 그건 앨리스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쓴 마지막 이야기도 끝나버렸어. 둘이는 아쉬워하는 것 같네. 예전에 시뮬랑카에 있을 땐 엄마가 아직 내 곁을 떠나지 않은 듯한 착각이 들었어. 매일 이야기 속 사물을 접할 때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하지만 이젠 둘인 맞아. 몬드성에 둘인을 기다리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응? 근데 그 성에서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배고파졌어. 우리 몬드성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자. 둘인이 엄마의 염원을 이뤄준 것도 축하할 겸.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용은 결국 못 만났네. 아쉽다. 많이 기대했구나. 드발린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걱정 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응? 인간의 관습대로면 이번 식사는 내가 엄마의 염원을 이룬 걸 기념하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게 맞겠지?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나랑 여행자가 대접할게. 인간 사회에서는 밥을 사는 규칙도 엄청 복잡하네. 와, 저 아이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번 이야기는 더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들 아직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모험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구나.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한잔 어때? 여기는 음주
일단 음식부터 주문하고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잠깐만, 방금 두린이라고 하지 않았어? 두린이라면 설산에 추락한 그 악룡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두린 오빠는 설산의 악령이 아니야. 알베도 오빠가 아무튼 엄청 신비한 존재랬어. 마조리는 두린을 처음 보나? 그럼 오해할 수도 있겠네. 아니, 직접 본 건 처음이라도 두린의 이야기는 들어봤을 텐데. 몬드에서 이건 비밀이 아니야. 다들 저 아이 설산의 악룡이랑 무슨 관계야? 지금 보니까 저 아이 머리에 용불 같은 게 달렸는데 설마... 다들 두린의 일을 잊어버린 건가? 그게 무슨... 운명의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들 조심해! 다친 사람은 없겠지. 두린! 방금 바바라가 진찰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 어떤 위험한 힘에 대항하느라 체력을 많이 소모한 것 같아.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깨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두린과 가깝게 지내던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몬드 주민들은 전부 두린과 관련된 일을 잊어버렸어. 왜 그런 거지? 더 골치 아픈 건 두린 몸에 있는 심연의 힘이 폭주할 조짐을 보인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 두린의 심연의 힘이 통제를 잃으면 몬드에 엄청난 위협이 될 텐데. 확실히 알베도가 나서야 할 상황이지. 알겠어. 단장 대행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알베도에게 돌아오라고 할게. 그동안은 기사단이 두린을 돌볼 거야.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가? 그리고 이 책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읽고 싶어지면 언제든 내 사무실로 찾아와. 이 책... 여행자, 이게 두린의 현 상태와 관련이 있을까? 앨리스는 아직 연락이 없고 우리 시간 되면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두리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클레가 두린이랑 놀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두린의 일은 일단 클레한테 비밀로 해줘. 두린이 깨어나면 바로 기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해줄게.